복지 시스템이에요. 세탁 복지. 세탁도 이제 복지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사노동에서 세탁 노동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세탁을 어, 제외할 방안. 제외할 방안. 가사노동의 세탁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집에서.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세탁과 관련된 비용을 2분의 1 이하로 줄일 방안. 이하로 줄일 방안. 그렇다면 세탁과 관련된 방안이 비용이라 그러면 일단 전기 요금이 있고, 세탁기의 상각 있고, 물 소비 있고, 그리고 노동력, 가사 노동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세탁기, 세제도 있네. 세제 소비. 자, 이런 것들이 세탁과 관련된 가계 비용이죠. 그죠? 가계의 비용. 가정의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을 기존 대비 2분의 1 이하로 줄일 방안이고, 그리고 일단 시민들의 편리성이죠. 시민들의 편의성 혹은 편리성. 더 이상 집에서 세탁하지 않고 누군가가 세탁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편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교육 도시에다가 세탁 서비스를 세탁 시스템, 세탁을 하나의 복지로서 구성하는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여기다가 R1에다가 이렇게 한번 투입을 해서 그에 대해서 얘기를 생각을 해보라고 했더니 역시나 생각을 잘합니다. 한 사람당 아마 일주일에 2kg 정도 세탁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3000kg, 428kg. 대충 세탁물이 얼마나 나올 것이고, 세탁기 하나가 대략 무게가 25kg 될 것이고, 그래서 세탁실은 200 내지 300 스퀘어미터가 돼야 될 것이고, 실평수로 하면은 한 60평에서 80평 사이 좀 될 것이고, 그리고 24시간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8명 내지 10명이 로테이션 해서 근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충 계산을 두드렸어요. 정말 잘하죠. 정말 잘해요. 똑똑하게 아주 훌륭한 빚을 하나 두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세탁실 면적은 호텔 하나당, 그러니까 인구 1,500명을 수용하는 그러한 호텔 시설 하나당 이렇게 300평방미터이고, 세탁기 종류는 이렇게 드라이 클리닝기, 소형 의류 스팀 살균기, 그리고 건조기 요 정도 있고, 자동 컨베이어 벨트, 리드기, 세탁물 추적하는 RFID 태그 리드기, 그리고 1일 3교대입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 2명, 그럼 총 8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명이 세탁실을 운영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8명이고, 그리고 세탁의 딥식 인스턴스, 세탁 워크플로우, 그죠? 우선순위, 의류 재질, 오류 사례해서 어떤 옷은 드라이 클리닝을 할 것이고, 어떤 것은 표백을 할 것이고, 어떤 것은 10분간 돌릴 것이고, 어떤 것은 30분간 돌릴 것이고, 이것을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딥식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딥식을 트레이닝을 할 방안을 제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세탁 워크플로우 데이터, 이거는 가상으로 그냥 생성하면 돼요. 실제 그런 데이터 없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리고 로봇 경로 최적화, 물류 터널 내에, 그러니까 세탁물을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각 객실과 세탁실을 연결하는 조그마한 관 튜버를 통해서 세탁물이 이송될 거란 말이에요. 물류 로봇을 이용했을 때. 그럴 때 그러면은 이 로봇들이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돌아다닐 텐데,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에이스타 알고리즘을 쓰면 된다. 머신러닝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고등학교 고교 과정이죠. 그걸 쓰면은 로봇 물류 로봇들이지, 그 배송한 세탁물을 배송하는 조그마한 로봇들이 어, 터널 사이, 관로 사이를 다닐 때 서로에게 부딪히지 않고 최적 경로, 객실 하나와 세탁실 사이의 최적 경로를 통해서 오고 가고 한단 말이에요. 요건 머신러닝에서 많이 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진동 소음 데이터하고 고장 24시간 전에 예측. 그러니까 고장 나기 전에 어떤 게 고장 나겠다 하고 24시간 전에 예측하는 알고리즘. 이것도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오픈에시에서 세탁 단계별로 이것 전부 다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록하냐니까 교육 도시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그런 도시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누가 언제 어떤 세탁물을 맡겨서 언제 그 세탁물을 찾았고 그 세탁 과정은 어땠고 이런 것들도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록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지 않겠느냐? 그렇진 않아요. 또 기록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얘기할게. 기록이 돼서 그리고 어, 투숙객 체크아웃 시 세탁 상태 자동 동의야.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거 그리고 이제 시민이 이렇게 넣었을 때 세탁 접수했을 때 이런 문자가 스마트폰으로 전달되고 그죠? 세탁물이 요 이제 시민들 세탁물을 맡긴 사람들에게 이런 데이터가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추가 고려사항 이거 좋죠. 심야 시간에 전기 요금이 절약되니까 세탁은 가능하면은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 아침 6시 사이 5시간 동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죠? 그러면은 그 시간은 전기를 안 쓰는 시간이니까 도시 전체의 전기 에너지 효율을 아주 최적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호텔당 요 정도. 호텔이 100개가 설치된다고 한다면 800명이 세탁 인력으로 할당이 될 수가 있겠죠. 상당히 깔끔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교육도시가 아니라 일반 그냥 특급 호텔이라고 한다면은 요 정도 시스템은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 시스템을 AI 교육도시에 설치한다 그러면은 일반 도시에다가 이 시스템을 일반 도시의 일반 호텔에 이러한 시스템을 판매할 수도 있겠죠.